안녕하세요. 부부베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베서의 남주입니다. 오늘은 2호 알데바란 DC 31 XG 버전을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사실은 어제 리뷰 영상을 찍었다가 오늘 낚시일에 출조를 해봤는데, 출조를 한 다음에 느낀 점이 이렇게 실내 리뷰 영상을 찍었다가는 욕 들어 먹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내 리뷰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평범한 일반인, 릴을 구매해서 사용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릴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 전문적인 지식 전혀 없습니다. 전문적인 리뷰를 보고 싶으시면 제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 이미 2호 알데바란 DC를 리뷰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브 분이시고요. 그분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고,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이 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점이 알고 싶으시면 제 리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낚시를 진행해 봤고요. 그래서 이 릴을 이런 식으로 리뷰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는 생각에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가지 릴을 꺼내 놓은 거는 다른 릴들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꺼내 놓은 겁니다. 이게 2호 알데바란 DC, 기어비는 8.9대1입니다. 여기 8.9대1. 원래 제가 사전 예약한 기어비는 HG 버전입니다. 그런데 XG 버전이 먼저 왔다고 해서 XG라도 달라 해서 지금 받은 겁니다. 이틀 전에 받았고요. 색깔이 상당히 오묘합니다. 지금은 이 형광등 불빛에 있어서 약간 청색, 청록색에 가까운 빛이 나는데, 외부에 나가면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운 감이 납니다. 이게 빛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긴 한데 럭셔리한 회색 빛이 납니다. 회색, 진회색.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일단 크기는 제가 여러가지 지금 릴을 깔아놨는데, 알데바란 DC와 여기 중국산 릴인데 베이트 피네스 릴입니다. 이게 각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비교를 했을 때는 얘가 오로라가 작기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리고 도요의 베나토르 카모랑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작다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확연히 작다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콜피언 DC와 비교했을 때는 높이가 확실히 낮고 사이즈도 확실히 작습니다. 무게는 스콜피언 DC가 210g 되고 이 알데바란 DC는 150g입니다.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콘캐스트 DC와 비교했을 때도 너비 면에서는 이 친구가 좀 더 작아요. 무게는 얘도 한 220g인가 나올 겁니다. 훨씬 얘가 알데바란 DC가 중량이 작게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할 안타레스 DC와 비교하면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이즈가 얘가 엄청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게도 얘도 한 220g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220g 정도 나가는데 무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얘는 릴 튜닝을 해서, 핸들 튜닝을 해서 좀 더 무거워진 거는 있는데 그 정도로 확실하게 사이즈의 차이가 납니다. 일단 모양은 시마노에 있는 모양들은 대체로 저는 좋아합니다.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중량은 150, 나머지 애들은 다 200g이 넘어가고요. 그나마 가벼운 릴인 베나토르 카모, 그리고 오로라, 얘네와 비교했을 때는 오로라가 좀 더 가볍고 베나토르 카모보다는 알데바란 DC가 좀 더 많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핸들 길이를 말씀드리는데, 앞에 이제 오로라와 베나토르 카모는 제가 핸들 튜닝을 해놓은 상태라 비교할 게 없고요. 나머지는 다 90, 보통 90, 95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얘도 제가 100mm 튜닝을 했는데 축간의 간격을 보면, 제가 재봤을 때 이걸로 재봤거든요. 축간 간격을 재봤을 때 안타레스 100mm 핸들에서는 축간 간격이 95, 그리고 콩케 DC 같은 경우에 제가 순정 핸들입니다. 순정 핸들인데 축간
촉간이라고 하면 중심대 중심의 간격이 83mm. 그리고 스콜피언 DC 같은 경우에 얘도 순정 핸들입니다. 촉간 중심대 중심의 간격이 85mm.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데바란 DC, 2호 알데바란 DC는 촉간 간격이 딱 80mm입니다. 훨씬 핸들이 작죠. 물론 무게를 줄이려고 그런 이렇게 작게 만든 것도 있는데, 알데바란이라는 원래 그 자체가 베이트 피네스 릴 전용으로 나왔던 릴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2호 알데바란 DC라고 DC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을 넣은 최초의 릴입니다. 알데바란에서. 오늘 일단 사용해보니까, 사용한 거는 제가 필드에 나가서 이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래금. 드래금은 제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겠죠? 드래금이 들어가 있는데, 드래금은 판에 톱니를 내서 약간 핀으로 끌어내는 그런 드래금이 있습니다. 드래금이 나고요. 딴 거 제가 이제 사제로 튜닝한 드래금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다르죠? 얘는 드럼, 기아에 붙여서 이제 드럼 형태로 끌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콩케 DC도 똑같이 톱니 형태의 드래금이 장착되어 있어요. 알데와 비슷한 드래금이 나죠. 그리고 안타도 원래 드래금이 없는 겁니다. 안타, 2일 안타. 근데 드래금 튜닝을 했는데 얘도 싸제입니다. 마치 스피닝 같은 소리가 나죠. 콩케 DC랑 알데바란 DC의 드래금 키트는 똑같은 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들어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릴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썸바입니다. 썸바. 크롬으로 이렇게 도장해서 좀 무성의하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시마노 릴들은 중간에 까만색 파츠를 넣어서 좀 더 세련돼 보이는데, 여기는 크롬 하나만 있어서 좀 밍숭해 보입니다. 이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여러 리뷰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보통의 DC 릴 같은 경우에 안쪽에 다이얼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라인에 따라서 그 브레이크 조정하는 게 있는데, 알데바란 DC는 모든 기어의 조정을 밖으로 다 해놨습니다. 모드는 L 모드, M 모드, 하이 모드 되어 있습니다. L은 로우, M은 미디움, 그리고 H는 하이입니다. 그 브레이크가 많이 잡히는 뜻일 것 같고요. 안테라스나 다른 나머지는 N, F, P, W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이드 커버를 열어야 조정이 가능했는데, 알데바란 DC는 사이드 커버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스풀의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안타레스도 굉장히 좁은 편인데, 거의 안타레스랑 스풀 사이 간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콩케도 그렇고요. 쉽게 던질 수 있는 릴에 시마노에 나온 애들이 스풀 이 사이 간격이 좁아요. 엄지를 딱 대면 엄지가 다 가려질 정도로. 하지만 스콜피언 DC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스풀 좀 넓죠. 엄지를 붙여도 공간이 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더 가벼운 채비를 멀리 던지거나 할 때 이 스풀이 간격이 좁으면 컨트롤이 굉장히 편합니다. 남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원래의 목적이 베이트 피네스 릴이었기 때문에 이 스풀의 간격을 줄여서 만들지 않았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괜히 또 이게 헛소리 했다고 악플 남기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특이하게 사이드 커버 넣는 게 보통은 앞쪽에 붙어 있어요. 이쪽에. 이게 앞부분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 밑에 붙어 있는데, 얘는 썸바, 오른쪽 썸바 뒤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하고
처음 열어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 여기 DC 유닛이 있네요. 얘도 DC 유닛은 사이드 커버에 있는, 그러니까 스콜피언 DC랑 다를 바가 없는 사이드 커버에 이렇게 DC 유닛이 있네요. SLX DC도 사이드 커버에 있었는데 시마노가 저가라고 해서 사이드 커버에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열고 다시 레벨을 올려주면 잠깁니다. 자, DC음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자, 기분 작진 않아요. 이게 안타 DC의 소리입니다. 돌렸을 때. 자, 들리시죠? 이 핸들이 무겁기 때문에 좀 소리가 크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 알데바란 DC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스타드랙만 클릭음이 납니다. 클릭음이 있고, 그리고 메카니컬 브레이크는 클릭음이 빠져 있습니다. 이 도요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20만원 초반이죠. 초반대 릴에도 이렇게 메카니컬 브레이크에 대한 클릭음이 있는데, 거의 지금 60만원대 입박하는 알데바란 DC에는 클릭음 자체가 없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 저가인 오로라 DC와 비슷한 클릭음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사용해 보니까 오늘 이 사용하면서 마수도 하고 했는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백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 정말 편안하게 캐스팅 가능하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필드에서 이 사용하면서 리뷰하는 영상을 같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브에서 남주입니다. 오늘은 시마노의 신제품 알데바란 2호 알데바란 DC 리뷰 겸 사용기를 영상을 찍어 보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멘트 치기 전에 몇 번 던져봤는데 캐스팅감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DC음이 다소 작지만 전에 리뷰했던 SLX DC보다는 좀 더 재밌는 소리가 납니다. SLX DC는 좀 심심한 느낌이었고, 얘는 조금 작지만 괜찮은 느낌의 DC음이 납니다. 좀 고급스러운 느낌. 가격대도 SLX DC의 거의 2.5배 정도 높은 거라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일단 외관은 이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청색에 녹색에 파란색 느낌도 나고 진회색, 쥐색의 느낌도 납니다. 빛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 릴을 어제 받긴 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어제 리뷰 영상을 그 전에,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에 받았는데 리뷰 영상은 못 찍고 있다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겁니다. 실내 리뷰 영상은 찍었고 지금은 이제 실제 사용기 영상을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 못 쓰고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로드는 마리수 잔드의 미디엄 헤비 로드입니다. 왜 이 테크를 선택을 했냐면, 그냥 알데바란 DC로 저는 프리리그를 조질 예정입니다. 원래 알데바란 자체가 베이트 피네스 릴인데 저는 베이트 피네스로 쓰기도 할 거지만 일반적인 프리리그에도 사용할 겁니다. 일단 스펙에 나와 있는 무게는 150g입니다. 말 그대로 150g 만큼 가볍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작습니다.
엄청 작아요. 그리고 굉장히 낮아요. 파지감이 상당히 편합니다. 장시간 낚시할 때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질이 왔습니다. 빠졌어요. 드랙을 풀어놨네요. 드랙을 푸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아깝네요. 방금 영상을 마치고 한 번 더 던지고 가려다가 던졌는데 잡혔네요. 아깝습니다. 영상은 못 담았습니다. 자, 그래도 마수는 했어요. 자, 마수한 영상을 담지는 못했지만 잡은 영상은 담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왔어요. 야, 바꾸자마자 오네. 안 된다, 안 된다, 쓰리면 안 된다. 바꾸자마자 왔어요. 바꾸자마자. 통통한 2자입니다. 2자 후반쯤 되겠네요. 야, 채비 바꾸니까 바로 오네요. 자, 일단 브레이크 세팅을 하이에서 미디움으로 한번 낮춰볼게요. 그리고 기존 브레이크는 중간에 그대로 놔두고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밍을 세게 한 게 아닌데 M으로 나왔을 때 비거리는 훨씬 더 쭉쭉 뻗어 나갑니다. 약간의 백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서밍을 살짝만 했거든요. 그래도 백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중간에 두고 이 로우, 미디엄, 하이 때 미디엄에 놓으면 백도 일어나지 않고 쭉쭉 날아갑니다. 자, 일단 만족하고요. 자, 이제 L로 나와볼게요. L이 로우인데 거의 브레이크를 DC 브레이크를 안 잡아주는, 적게 잡아주는 세팅인 것 같습니다. L로 나와볼게요. L로 놓고 평소와 같이 서밍을 해볼게요. 백이 일어납니다. L에서는. 만약에 L로 놓고 캐스팅을 하시면 서밍은 좀 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밍을 손가락만 대고 있을 때는 바로 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캐스팅하기 위해서 그냥 비거리 날릴 때는 M, 그리고 근거리 캐스팅 할 때는 H로 놓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6시 15분이 돼 가고 있고요. 15분 후에는 제가 출근을 해야 됩니다. M 놓고 서밍 하면 백도 안 일어나고 좋네요. 지금 H구나. H로 놓고 서밍을 거의 안 해도 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려 치지 않아도 백이 안 일어납니다. D시리의 특성은 후려 칠 때 백이 없는 건데 얘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SLS DC 같은 경우에 금방 제가 캐스팅하듯 하면 백이 일어났습니다. 잔백이 있거나. 근데 얘는 백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정말 브레이크가 정밀하게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바 위치가 상당히 위쪽에 되어 있죠. 썬바 위치가 위쪽에 위치했으면 썬바 누르는
감도나 이런 게 되게 편합니다. 중국산 저가릴에는 썬바 위치가 되게 낮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캐스팅 할 때 되게 힘들어요. 서밍 하기도 불편하고. 근데 얘는 눌렀을 때 손가락을 받치는 썬바 위치가 중간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캐스팅이 상당히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좋네요. 그게 썬바 누른 것도 딸깍딸깍 부드럽게 잘 눌러집니다. 저가릴들은 썬바를 누를 때 한번 반크러치 되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장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 35m 정도 날린 것 같습니다. 루어의 무게가 중량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35m에서 40m 사이는 굉장히 좋은 비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밀림감이 상당히 좋네요. 핸들이 좀 작아서 약간 불편한 점이 느껴지는 게 조금 있는데, 핸들은 튜닝하면 될 것이고, 밀림감은 다른 이제 중반대, 중저가의 D-Series 밀림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저가의 D-Series 중에 괜찮은 밀림감을 가진 게 스콜피언 DC인데 걔보다도 더 좋아요. 방금은 서밍을 안 해봤는데 약간의 백이 났어요. M으로 놓으면. 근데 H로 놓으면 서밍을 안 해도 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M으로 할 때는 서밍을 조금만 해주셔도 돼요. 금방은 서밍을 제가 안 했어요. 아침에를 감을 때 한씩 때려주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필드가 왜 이렇게 활성도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우씨, 툭 던졌는데 비거리가 너무 좋아요. 안 날아가게 브레이크를 하이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만큼 멀리 던지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고기는 항상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 이쯤에서 오늘의 리뷰 영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시 반이 다 돼가서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고 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컴팩트하고 외부의 다이얼을 돌리는 데 있어서 모드 변경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줄 것 같습니다. 저는 백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백에 대한 캐스팅이 약간 이렇게 자세로 안 되시는 분들, 경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백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릴 같습니다. 다른 디실 릴과 다른 백이 상당히 나지 않는 릴입니다. 이거 신기하게 백이 나지 않습니다. 후려치지 않아도 백이 안 난다, 그런 정도고요. DC 조금 작지만 안타나 콩케 DC보다는 조금 작지만 나쁘지 않다, 충분히 귀로 듣기에 만족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DC 릴이 작으면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얘는 그 정도 아닙니다. 굉장히 괜찮은 DC 도 나고 하기 때문에 안타와 같은 고가의 릴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사용 가능한 릴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마치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좀 더 사용하면서 자세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용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사용 느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